매일 아침 눈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 자신을 잘 운전하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화가 날 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금방 평온을 되찾는 습관, 불안이 밀려와도 중심을 잡는다는 것, 그냥 머리로만 알았던 알아차림이 나의 하루 일과에 잔잔하게 스며들고 녹아든다면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MC 올림입니다. 알아차림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삶의 매 순간 숨 쉬듯이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습관입니다. 알아차림은 이벤트가 아니고요. 매일 양치하고 세수하듯이 체화되는 것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알아차림하지 않은 습관에서 사는 것을 전환해서 알아차림하는 습관 형성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알아차림이 습관이 되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일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드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영상에서 나누었던 불안과 두려움의 폭풍을 잠재우는 총 8가지 알아차림 기법들이 하루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하루 일과를 예를 든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시나리오는 알아차림의 정답이라기보다는 제가 알아차림을 잘 모르면서 살았던 삶과 알아차림을 하기 시작하고서의 삶을 비교해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달라졌다라는 점을 착안해서 그동안 소개해드린 다양한 알아차림 방법을 적용하여서 만들어 본 시나리오이니까요. 여러분 각자의 알아차림 여정에 필요한 부분만을 지혜롭게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시작되었습니다. 알아차림을 몰랐던 과거는 저는 아침 알람이 울리면 뻐근한 허리 감각을 무시하고 빨리 일어나야 돼 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또 지각하면 어떡하지? 오늘 발표 잘해야 되는데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으로 하루를 불안정하게 시작하곤 했습니다. 불안감이 너무 심하게 엄습할 때면 목적도 없이 그냥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 릴스를 스크롤하며 계속 자극적인 화면을 의미 없이 보면서 그냥 일어나는 것을 미루다가 일어날 시간이 임박해지면 겨우 일어나곤 했습니다. 알아차림 습관이 된 지금의 저는 침대에 누운 채로 바디 스캔 명상을 시작합니다. 호흡과 함께 신체 각 부위별로 내 몸 상태를 스캔하듯 하나씩 한 부위씩 느껴봅니다. 그때 허리가 좀 뻐근하네 라고 감각을 알아차립니다. 그러면 그 허리에서 보내는 그 신호를 외면하지 않고 그대로 허용하면서 뻐근한 허리에 의식을 집중하고요. 심호흡과 함께 이완을 시도합니다. 아침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그렇게 오래 보내지는 않습니다. 1분 이하로 가볍게 진행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날에는 허리의 뻐근함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명상으로 조금 더 느껴보거나 조금 더 심화된 명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보통 바쁜 아침에는요, 뻐근한 허리에 뭔가 답답한 마음이 올라왔다 라고 느꼈을 때 많이 답답했구나. 나의 허리의 뻐근함은 많이 답답해하고 있는 내 마음의 표현이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충분히 셀프 공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출근 준비 시간입니다. 또는 집안일을 하는 날입니다. 알아차림을 모를 때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오늘 회의 준비가 잘 안 돼서 망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거나 쉬는 날에도 해야 할 집안일이 산더미인데 언제 다 정리하지? 왜 난 빨리빨리 일 처리를 못하는 거야? 와 같이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거나 스스로 자책하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쳤습니다. 마음이 이미 복잡한 전쟁터였죠. 그리고 불안에 압도되어서 더 실수하거나 더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알아차림을 실천하고 나서는요, 걱정이 올라오는 그 순간, 내가 지금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립니다. 이때 저는 생각 나뭇잎 흘려보내기를 활용합니다. 떠오르는 걱정과 불안들을 나뭇잎에 띄워서 하나씩 흘려보내는 겁니다. 나뭇잎에는 가장 불편한 마음인 회의 불안이라고
나뭇잎 위에 글씨 쓴 것을 상상해서 물에 띄어서 흘려보냅니다. 회의에서 발표가 있는데 망칠까봐 불안한 마음을 억지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저항하기보다는요, 그냥 흘러가게 두는 거죠. 그리고 그 대신에 현재의 오감각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침구를 정리할 때 이불의 부드러운 촉감을 느끼고 촉감이 부드럽구나 라고 느낍니다.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주방기기를 사용할 때 싱크대 문 닫히는 소리가 좀 큰데 밖에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싱크대에 물이 흐르는 소리에 집중을 하기도 하고요. 초록색 무늬가 있는 그릇의 시감각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감에 집중하면서 과거에 대한 후회나 자책,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아닌 지금 현재의 감각에 더 집중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마음이 조금 진정되고요, 평온한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물론 이 방법은 근본적인 무의식 정화 방법은 아닐 수도 있지만은요, 이 정화를 하기 위한 준비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과 걱정의 요동치는 감정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때그때 알아차리고 감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알아차림을 몰랐을 때는 동료와 의견 차이로 언쟁이 벌어지거나 자녀가 말을 듣지 않으면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짜증을 내거나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면서 나중에 후회할 말을 쏟아낸 후에 밀려오는 자책감이나 자기 분노에 하루 종일 시달렸죠. 감정에 나 자신이 완전히 먹혀버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알아차림을 실천할 때는요, 화가 치밀 때 일단 무조건 심호흡을 합니다. 이때 화가 올라오는 그 순간을 잘 감지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화가 올라오는 신호, 특히 나의 신체 반응부터 잘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소에 저는 화가 올라오면 그 전조 증상이 심박동이 빨라지고 얼굴이 뜨겁게 확 달아오르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손부터 점점 떨리면서 온몸이 떨리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이 신호가 화가 폭발하기 바로 직전 상태입니다. 사람마다 이 신호가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 순간에 나의 반응을 잘 감지하면 너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때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도록 재빨리 호흡을 천천히 3번 이상 합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면서 코로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습니다. 그러면 몸이 좀 이완되는데요. 우리의 몸은 화나는 감정과 이완된 상태가 동시에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호흡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진정이 되게 되는데요. 감정 동요를 잠시 누그러뜨리는 시간을 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주 재빨리 바로 공중에서 내려다보기 기법을 사용합니다. 마치 제 모습이 카메라에 찍히는 것처럼 저를 공중에서 내려다봅니다. 저기 화가 난 울림이 있네? 얼굴이 좀 빨개진 것 같은데? 몸을 좀 떠는 것 같네? 라고 저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심상화합니다. 감정이 계속 불편하고 화가 잠들지 않는다면 더 분리를 해봅니다. 하늘 높이 올라가서 대기권 밖으로 넘어가 우주까지 분리시켜서 콩알처럼 작게 보이는 지구를 상상하고 무한한 우주의 진공 상태를 느껴보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에 아둥바둥하는 일들이 덧없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냥 작고 귀여운 에피소드로 보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화가 이미 일어나서 폭발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폭발하기 직전에 그 전조 증상에서 이 타이밍을 잘 잡고 진행했을 때 효과가 있었습니다. 알아차림이 없을 때에는 오후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도 일 걱정을 계속하고요. 미래 걱정,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불안한 생각들, 이런 것들로 머리가 온통 복잡했고 커피 맛을 제대로 음미하고 느끼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다 식사 후에 커피 한잔 하니까 그냥 나도 먹는다는 위안이었지 진정한 커피의 맛을 느끼면서 그 여유를 즐기지는 못했었죠. 쉬는 시간에도요. 쉬는 시간을 물리적으로는 가지면서도 마음은 죄책감에 시달렸고요. 5분을 쉬어도 10분을 쉬어도 긴장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너무 피곤하고 에너지가 딸려서요. 탈탈 털린 거죠. 그래서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냥 시체처럼 누워있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좀비처럼 다시 회사에 출근하는 그런 삶을 반복했었죠. 알아차림을 할 때는 잠시 짬을 내서 오감을 통한 명상을 했습니다. 따뜻한 컵의 온기, 커피의 깊은 향, 혀에 닿는 쌉쌀한 맛, 모든 것에 의식을 집중합니다. 특히 거실에서 명상을 할 때는요. 지금 보이는 것, 시각, 들리는 것, 청각, 느껴지는 것, 만져지는 것, 촉각, 맡아지는 것, 후각, 맛보는 것, 미각 이런 부분에 의식을 둡니다. 이때 제 눈에 보이는 건 초록초록한 식물, 화초와 창밖의 따스한 햇살, 따뜻함이 느껴지는 그 촉감각과 함께 시각적인 밝은 빛, 소파에 느껴지는 부드러운 감촉, 촉감 이런 부분들이 느껴진다라고 지금 이 순간에 느껴지는 감각에만 집중하는 거죠. 이거는 심리학에서 그라운딩 효과를 불러옵니다. 특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나 트라우마 치료에서 매우 중요한 안정화 기법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과거의 고통이나 불안에 갇혀 있을 때 이 오감에 집중하는 행위가 마음을 안전한 지금, 여기, 이 순간으로 단단히 되돌려 놓는 원리입니다. 이 짧은 명상은 머릿속을 재정비하고 다시 일에 집중할 에너지와 활력을 줍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알아차림을 몰랐을 때는 하루 종일 쌓인 감정을 풀지 못해서 무거운 기분으로 침대에 눕거나 그냥 지쳐 쓰러집니다. 아니면 누군가에게 힘들고 긴장됐던 마음을 날카롭게 풀기도 했죠. 배우자나 자녀에게 날카로운 말로 감정을 전가하면서 가족관계까지 힘들게 했습니다. 알아차림을 하고 나서는요. 집에 돌아와서 내 감정 그리기를 해봅니다. 오늘 느꼈던 답답한 감정을, 긴장됐던 그 마음을 말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종이에 온전히 맡겨봅니다. 아무 펜, 색깔이 있는 펜이면 더 좋고요. 그냥 손이 가는 대로 어떤 형태를 만들어 보는 거죠. 엉켜있는 선, 거칠게도 표현하고요. 부드럽게도 표현하고 그냥 느껴지는 대로 표현합니다. 또 그 표현된 형태에 색을 넣기도 합니다. 어두운 색깔을 표현하고 싶다면 짙은 회색이나 검정색 색깔로도 칠해봅니다. 내가 그린 그림은 작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마음의 존중을 담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바라보다 보면 내가 진짜 힘들었구나. 나 너무 긴장했구나. 이 긴장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긴장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이 마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원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저는 주로 그 그려놓은 종이를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하는 방식으로 감정을 나에게서 분리해보는 그런 의식을 상징적으로 하곤 했습니다. 말하기도 참 귀찮았는데 형태와 색으로 마음을 표현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남편과 작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알아차림을 몰랐을 때에는 남편에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죄책감이나 후회에 사로잡혀서 스스로를 밤새 비난하며 잠 못 이루는 내면의 갈등이 끝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알아차림을 하고 나서는 이 죄책감이 올라올 때 무의식과 대화하기를 먼저 활용해 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이 죄책감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요.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니? 라고 나의 내면에게 물어봅니다. 내면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나 느낌이 있다면 조용히 느껴봅니다. 이렇게 내면의 메시지를 먼저 알아차린 후에 더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 싶다면 비느자 기법을 사용해서 이 내면의 갈등과 마주합니다. 예를 들어서 죄책감이라는 에고 파트,
파트, 그러니까 에고의 일부가 너무 나를 괴롭힌다면 내 앞에 빈 의자를 두고 그 죄책감을 안치는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에게 말합니다. 나는 죄책감 너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나를 죄책감이 들게 괴롭히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시 자리를 바꿔서 내가 죄책감의 입장이 돼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답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사실 나는 네가 더 좋은 엄마, 더 좋은 아내가 되길 바래서 그런 거야 라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내면의 갈등과 마주할 수 있는데요. 나의 내면의 죄책감이라는 이 에고 파트는 자꾸 나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이유가요. 조금 더 나은 사람, 이상적인 아내, 이상적인 엄마가 되라고 작용하고 있는 나름의 긍정적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이 정도로 알아차림을 하고요. 다음엔 이 죄책감 파트와 몇 번 더 라포를 형성하고, 라포를 형성한다는 거는 이 죄책감 파트와 자주 만나보는 거죠. 친근감과 신뢰감을 형성한 후에 너가 나를 위한다는 거는 잘 알겠어. 하지만 나를 채찍질하는 방식 말고 내가 더 좋은 엄마, 더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봐야겠다고 다짐합니다. 다만 이 작업은 어느 정도 내면 아이를 많이 다룬 상태에서 더 잘 작용됩니다. 내면 소통을 익숙하게 해보지 않은 분들은 에고 파트와 소통을 하기보다는 내가 죄책감이 올라왔구나, 그 알아차림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많이 힘들었구나. 죄책감이 올라온 나도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저 그랬구나. 죄책감 너도 애를 많이 쓰고 있구나. 그 아이도 나구나. 그래, 몰라줘서 미안하다. 라고 내면 아이 치유하듯 허용해주는 것, 이것이 먼저 선행되면 좋겠습니다. 파트와 소통을 하는 부분은 익숙해질 때까지는, 그 전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내면을 바라보는 것을 더 권합니다. 네, 드디어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알아차림을 몰랐을 때는 걱정하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일이 또 생길까? 아, 내일은 큰일이 또 생기면 안 되는데 일이 또 안 되고 꼬이면 어떡하지? 밤새 불안한 생각을 반복하면서 마치 불안에 질질 끌려다니는 듯한 기분으로 수면의 질이 극도로 떨어졌습니다. 어떤 날은 오늘 회의에서 실수한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불킥을 하기도 하고요. 그 비슷한 장면이 꿈에서까지 계속 나와서 실수하고 당황하는 꿈을 연속으로 꾸기도 했습니다. 알아차림을 하고 나서는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면의 안전지대 만들기를 상상합니다. 숲속의 원형 돔에서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오늘도 잘 해냈다, 괜찮아, 고생했어, 그만하면 충분해, 할 만큼 했다 라고 스스로를 안아줍니다. 저는 이러한 내면의 안전지대의 장소가 숲속, 바닷속, 판타지 장면 등 굉장히 다양한 버전의 심상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내적 자원이라고 하는 이것을 많이 가질수록 마음의 동요가 있을 때 중화하는 작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문제에 이름 붙이기를 통해서 걱정하는 마음을 걱정대장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인격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걱정대장에게 부탁하기도 합니다. 걱정대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만나자. 지금 나는 잠을 푹 자고 싶으니까 걱정대장아, 지금 자는 동안만이라도 잠시만 물러나 줄 수 있겠니? 라고 말하며 제가 깊은 수면을 할 수 있도록 걱정대장에게 잠깐 물러나 주기를 부탁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알아차림의 하루는 그렇게 거창하고 대단한 것은 아니죠. 어쩌면 여러분들도 이미 이러한 삶을 살아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알아차림을 하고 있다고 깨어있는 것, 그리고 마음의 동요가 있는 순간을 그냥 그대로 바라봐 주는 것, 마음의 동요가 당연히 있을 수 있다라고 허용하는 것, 그런 것인데요. 제가 소개해드린 기법들은 그런 알아차림이 습관화되기 위한 촉진제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에 나누어 보았습니다. 마음속 시끄러운 버스에서 뛰어내리려 하지 않고 운전석에 앉아 그저 바라보며 핸들을
잡고 내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의 핵심이겠죠. 알아차림은 이렇게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스며들 수 있는 정말 안정적인 평정심을 가지는 무기입니다. 내면의 소리를 듣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나로 설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감정, 불안, 그리고 그토록 미워했던 에고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려주기 위해 온 메신저입니다. 싸우지 마세요. 너무 애쓰지도 마시고요. 그저 바라보고 느껴주고 흘려보내주고 소통합니다. 그리고 협력합니다. 마지막은 통합이겠죠. 내 안에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가장 안전한 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우리의 진짜 빛, 우리의 참나를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번 영상은 무의식 정화 4단계 중에서 알아차림 1단계 기법을 마무리하는 영상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태껏 다룬 알아차림 관련 영상 중에 한 가지 기법을 골라서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명상 가이드를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기법을 체험편으로 자세히 다루면 좋을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수요가 가장 많은 방법으로 다음 영상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도움이 되실 분들에게 영상을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합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하세요. 감사합니다.